오늘은 다단계 스폰서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스폰서들의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들을 잘 알아두셔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거든 경계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째,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려면 소비자가 소비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제품을 써보니 괜찮아.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 소개하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정작 소비자보다는 사업자를 찾아 헤맵니다. 자, 왜냐? 소비자는 자기가 소비하고 그 제품을 몇 사람한테, 겨우 소수의 사람한테만 전달하겠죠. 그러나 사업자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죠. 본인의 핀업을 해야 되고요. 승급을 해야 되고요. 보너스도 받아야 되고요. 해외여행도 가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활발하게 제품을 전달할 것이며 또한 각종 미팅도 다 참석할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말이라면 100% 신뢰하고 스폰서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라인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와야 된다. 다 한번 우리가 제품을 구입합시다 라고 최상위 스폰서가 말을 하면 그 밑에 하위 다운 라인들이 전부 다 우르르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스폰서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가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상대방을 과하게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과하게 칭찬을 하면 다 속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알면서도 속습니다. 왜냐? 칭찬이 달콤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칭찬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타당한 칭찬은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잘해도 너무 잘했어. 와, 대박. 엄청나게 칭찬을 하지요. 당연히 제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한 이런 경계의 그런 장벽까지도 남김없이 무너져 버리겠죠. 또한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자만 만들겠죠. 근데 사업자는 소비자에다가 사업자까지 만들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명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5명이 응답을 한답니다. 그 응답자 중 2명은 사업자가 되고요. 3명은 소비자가 된답니다. 도대체 이러한 통계치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 하이핀이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예요. 아니면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를 뭘 보고 어떠한 근거로 믿을만 하다는 겁니까? 참 속기 쉽습니다. 둘째, 이러한 스폰서들은 절대 손해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다단계가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는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면 핀업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려면 당연히 실적이나 점수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재기가 필수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제품도 사야 되고요. 당연히 과소비가 유발되네요. 결국은 손해잖아요. 리더들이 다 재벌은 아니잖아요. 재벌들은 지금 이거 할 일이 없겠죠. 뻔하게 다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라고요.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대출을 받겠죠. 대출도 아무나 해주나요? 안 해주겠죠. 그럼 어떻게 대출하나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죠.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요. 그러면 돈은 벌리지 않을 거 뻔하니까 집 잃고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는 나몰라라 해요. 왜냐? 왜 그러겠어요? 또 널려있거든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희생양들이 널려있어요. 셋째, 전업을 하라고 유도합니다. 각종 미팅장에 참석하거나 회원을 후원하려 돌아다닌다면, 직장이 있다면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겠죠. 직장이 있는 것과 다단계의 전업을 하는 사람 사이에는 성과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자기 시간과 돈과 인맥을 다 투자하고 집중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익은 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익이 나를 찾아와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손해를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언젠가 되면 반드시 한계가 오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계, 마지막 그 한계선이 온다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겠지요. 그럼 그렇게 떠나게 되면 내 아래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래 그렇게 하나 둘씩 떠나게 되면 결국에는 연금성이 떨어지네요. 소득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사업가 마인드로 다단계 사업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로지 소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전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배수의 진은 절대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주변 사람들 잃고 또한 마음고생으로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진정한 다단계는 내가 직접 제품을 써보고 이 제품이 좋으면 그냥 구전하는 거예요. 구전할 때 사업성이라든가 직급, 핀업, 여행, 보너스 이런 건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제품이 좋으니 제품만 써.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받고 안 들어오면 말고 기존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는 좋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쓸만하잖아. 그 제품이 좋다면 평생 쓰겠죠. 그렇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사재기 할까요? 아니 집안이 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러니 소비반이 정답입니다.